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뿌리 뽑아야죠. 우리가 그런 뿌리 뽑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나쁜 짓 저지르고 살면 안 된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돈으로 갑질하는 인간들 다 뿌리 뽑아야죠. 스웩이에 이렇게 뼈를 한번 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은 말 대잔치 뼈아떼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분위기라는 감옥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분위기라는 감옥. 벌써 감옥 들어가니까 좀 부정적이죠? 예. 좀 분위기라는 감옥에 좀 반대되는 말은 좀 적극적인 환경 설정?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의지보다 중요한 건 환경 설정이다. 그래서 올바른 환경 설정을 하는 게 뭐랄까,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거의 사실상 반이나 다름없다라고 이런 거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분위기라는 감옥이라는 주제를 제가 왜 설정했냐면은 분위기라는 감옥은 일종의 이제 어떤 문화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조직 문화, 어떤 뭐 이렇게 시스템적인 부분,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어떤 생태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에 이런 어떤 느낌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제가 이제 분위기라고 단어를 선정했고, 그게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감옥이 되는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의 분위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질문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죠. 그게 제가 어떤 데인가, 제가 기업 강연 가면은 그 기업 욕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를 그 기업 강연에 불렸다는 거는 뭔가 바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강연을 듣는 구성원도 바뀌는 게 맞지만, 그 기업이 바뀌면은 그 기업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구성원은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강연 가서 욕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기업, 막 기업 CEO 욕하고 임원 욕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귓속말로 와요. 뭐 욕 좀 그만해달라고. 그럼 더 신나서 합니다. 어차피 뭐 그러면은 안 바뀔 조직인데 다음에 안 갈 건데 제가요. 근데 저는 돈 받고 일하는 건데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강연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프라인 강에서 온라인에서보다 훨씬 더 독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책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대기업에 갔었어요. 대기업에 갔었는데, 어, 거기에 이제 아무튼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책 추천하고 책 판매하고 이렇게 책하고 관련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1년에 책 몇 권 읽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책 몇 권 읽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었어요. 여성분들. 뭐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대답했죠. 아니 무슨 책 관련 일을 하시면서 뭐 한 달에 책 추천 같은 걸 하시면서 한 달에 책 한 권도 아니면서 무슨 추천을 하고 책 판매를 하냐. 완전 뭐 말도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막 엄청 깠죠, 제가 그 회사를요. 왜냐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야, 왜냐면은 그 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거니까. 아무튼 제가 막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답답해갖고, 이제 1시간 그때 반 강연하기로 했었나? 제가 강연 중간에도 질문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질문을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맨 처음에 질문 안 하다가 제가 이렇게 좀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걸 수긍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대답을 되게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더니 계속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끝내야 되는데 강연의 30%인가 40%인가 밖에 안 했는데, 아무튼 강연의 30%인가 40%인가 밖에 안 했는데 이미 뭐 10분, 2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프리스타일 랩하듯이 엄청 강연을 빨리 해서 끝내고, 제가 그때 강연을 1시간 반 하기로 했었는데 2시간 반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다 받아들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막 이렇게 막 그 회사 엄청 까고, 이 회사가 잘못된 거,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회사의 철학이 잘못됐고 회사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거라고, 이 회사 쓰레기라고 막 엄청 욕해서 임원들 다 잘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탁 나가는데,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했나? 그날 좀 열받아서 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 관계자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과장님인가? 그 행사를 주최한 과장님인가 이렇게 나를 쫓아오더니, 내가 나가기 전에 거기 행사를 진행하는 과장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되게 당연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처음 봤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놀란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이렇게 자기네 구성원들도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구나 놀라갖고 거기 임원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 날인가 다음 주인가 뭐를 만나고 싶고 뭐 강연을 더 하고 싶다 했는데 됐다고 당신 같은 회사는 안 간다고 제가 안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왜냐면은 너무 그 회사는 제가 원래 가기 싫은데 한번 그 회사 체크하고 싶어서 가봤는데 거기 회사 뭐 CEO부터 뭐 오너부터 뭐 완전 뭐 쓰레기 회사야 쓰레기 회사 뭐 제가 솔직히 말하고 싶은데 아무튼 못 말하는데 아무튼 그 쓰레기 회사 기업 철학이 저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가엾더라고요. 아무튼 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 회사뿐만 아니에요. 어느 회사 가도 질문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 안 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안 끝내고 뭐라도 질문하세요. 제가 무조건 질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다고. 예? 진짜 내 고민 메일만 몇백 통을 받는지 아냐고. 근데 여러분 바로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안 되면 나 얼마 버는지 궁금한지 않냐? 안 되면 왜 나 회사 때려쳤는지 궁금하지 않냐? 아니면 뭐라도 다 물어보라고. 나 어디 사는지 이런 거 물어보라고. 뭐라도 물어보라고. 제가 막 물어보게 해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질문이 하나 둘씩 나오다 보면 막 질문이 나중에 쏟아져 나와요. 그 분위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원래 그런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두 번째 질문하면은 내가 이런 질문하면은 나를 좀 바보 취급하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게 드러나는데 나를 바보 취급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질문한다고 내 바보 취급받을까봐 그런 거 숨기고 살면은 평생 바보로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냥 그런 게 분위기라는 감옥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되게 심해요. 그 분위기라는 특히 질문 같은 거 이렇게 뭔가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당연함에 질문을 뼈아대도 썼잖아요. 당연함에도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 되게 모난 놈 취급하고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없고 질문이 없으면 조직의 발전이 없고 뭐랄까 조직이 부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체인지 그라운드 제가 고영성 작가님을 대표로 영입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영성 작가님이 처음 대표로 온 날 제가 막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 작가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직원들한테 무섭고 고압적이고 강압적이라고.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저주에 빠진 거죠. 메타인지도 났고. 고 작가님이 너 회의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너가 그렇게 하면 네 앞에서 말이나 할 수 있겠니?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다. 저는 또 고 작가님 말 우리 선생님이니까 철석같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영순 작가님이 메신저로 글로만 사람이랑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글로만. 제가 또 시킨 대로 잘해요. 제가 장문의 글로만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PD분들이랑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좋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는 나가거든요. 그럼 또 나가면 제가 일장 연설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나가면 애들이 또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는데 근데 그렇다고 막 고압적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막 뭐라고 하면서 저는 뭐 감정적으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일의 자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일에 조언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고 더 잘 되는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막 하다 보면 애들이 또 이제 이렇게 경청을 해요.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또 개드립 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막 드립을 쳐. 그러면 이제 웃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웃어요. 그냥 막 카카카카 막 대놓고 웃어요. 막 그러면서. 예? 그럼 나도 또 웃겨갖고 계속 얘기해. 한번 웃고도 나는 또 그게 워낙 그 드립이 생활화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다시 한번 웃겼다가 다시 또 진지한 얘기를 계속을 해요. 웃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고영성 작가님 대표로 오기 전에는 뭐지? 진짜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잘 못했어요 실제로요. 왜냐면 솔직히 제가 95%는 맞거든요. 제가 저 잘하니까. 그래도 5%는 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거기다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따박따박따박 얘기를 잘 해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워크숍 같은 거를 1년에 4번이나 하거든요. 4번. 왜 4번이나 하냐면은 그때를 완전 각 잡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좀 회사라는 어차피 재택근무라서 딱히 회사에 오래 있지도 않지만 이렇게 회사라는 프레임, 이게 회사라는 분위기를 벗어나서 우리 그 분위기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여러분 이 분위기라는 감옥 진짜 이게
분위기가 감옥이 되면은 진짜 답이 없거든요. 아, 그 좋은 예가 그거예요. 요즘에 그 양진호 그 쓰레기 새끼 있잖아요. 그 새끼 완전 또라이 새끼들만, 또라이 새끼 그 새끼. 왜냐면은 요즘 이제 법이 막 범법 저지른 게 계속 드러나고 있죠. 뭐 그거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그 양진호 씨한테, 양진호 그 새끼한테 이렇게 맞은 친구가 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제가 이거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막 가족들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보는데 제가 욕을 해갖고 좀 미안한데, 양진호 이런 쓰레기 새끼는 용서가 안 돼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귀를 막아주세요. 제가 볼 때 친구들의. 왜냐면은 전 씨라고로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인간, 그래, 그 인간이라고 할게. 그 나쁜 자식이라 그럴게요. 너무 새끼 그러면 좀 너무 나쁘니까 미안합니다. 욕해서 어린 친구들. 근데 그 양진호 나쁜 자식이 얼마나 진짜 나쁜 놈이냐면, 갑자기 양진호 때문에 또 흥분해서 딴 얘기로 빠질 뻔했네. 그건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댓글에 그 친구가 막 맞았잖아요. 맞았는데 왜 병신같이 맞고 사냐 그거예요. 예? 왜 병신같이 맞고 사냐. 근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그 친구를 그렇게 막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은 분위기라는 감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분위기. 아주 그 분위기가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 그러면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거기 왜 앉아 있는 사람들 왜 양진호 때리는데 말리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하냐. 분위기라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가 얼마나 그 친구를 짓눌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진짜 괴롭혔으면은 지금 이제 혐의만 나온 겁니다. 혐의. 그거는 이제 수사 들어가야 돼요. 대마초를 피는 게 우리나라에서 불법인데 마약이거든요, 대마초가. 그거를 직원들한테 피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데 저 같으면 죽어도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그 분위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거를. 완전 진짜 또 욕. 또라이 자식이에요, 진짜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그 맞은 친구가 너무 저는 가여웠던 게 뭐냐면은 그 친구 여러분 인터뷰를 보시면은 인터뷰 때 양진호 회장님이라 그래요. 제 틀리지 않았으면,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으면 양진호 회장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양진호 회장님이라 그래요. 나는 저 같으면 죽어도 저는 왜냐면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나를 때린 사람이고, 에? 그러니까 나를 때린 사람이고 내가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억눌려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맞았던 공포 그런 거에 짓눌려서 이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진호 회장님이라고 존칭을 써요. 너무 그 친구가 가엽더라고요. 근데 막 그 또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왜 너 병신같이 맞고 사냐고. 근데 여러분 그 친구는 그만큼 짓눌렸던 거예요. 그 분위기라는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쉽게 이 사람 내가 맞았으니까 고소해야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상. 응? 저는 솔직히 그 친구가 용기 내줘갖고 고소 그거 해준 거에 너무 고마워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뿌리 뽑아야죠, 우리가. 그런 뿌리 뽑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나쁜 짓 저지르고 살면 안 된다. 예?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예? 돈으로 갑질하는 인간들 다 뿌리 뽑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뿌리 뽑아. 여러분은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부자 되면은, 여러분 착한 부자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다 기부하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뭐 양진호보다 뭐 몇천 배, 몇만 배 부자일 텐데 다 99% 기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자가 나와야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인간 때문에 부자 새끼들 다 개새끼다, 나쁜 새끼다 뭐 이런 걸로 가면은 나쁜 분위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올바르게 열심히 돈 번 사람들은 또 거기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응? 선입관을 갖고 보게 되니까. 그게 우리가 서로 분위기라는 감옥으로 서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분위기가 감옥이 돼버리면 진짜 인생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 EBS 다큐멘터리도 나오잖아요. 아까 질문 얘기 나왔는데 질문하니까 막 질문 여러 번 하니까 막 미친 사람 취급하고 못난 사람 취급하잖아요. 예? 대학교에서 질문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근데 질문하니까 어때요? 막 저 사람 싫어하고 막 눈길 이렇게 막 곁눈질하고 째려보고 수업 늦게 끝난다고. 응? 그다음에 그런 나쁜 분위기가 있는 곳이 어디죠?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대학원에 여러분 노동력 착취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심한지 알아요?
인건비 애들 거 빼먹고 졸업 안 시키고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뭐 연구 조작하고 그게 근데 왜 그 친구들이 거기서 그거를 당하고 살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분위기. 예? 그게 여러분 밖에서 분위기 밖에 있는 사람은 말을 쉽게 해요. 말을 쉽게. 어떻게 왜 저렇게 살지? 아니라니까요. 응? 양진호한테 당한 그 피해자 친구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죠. 왜 바보같이 맞고 사냐?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예? 여러분 양진호 같은 인간이 우리나라에 한 명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요. 예? 근데 어때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왜? 분위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그 친구가 용기 내준 게 진짜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될 일이에요. 왜? 다 지금 쫄았을 거예요. 다 쫄았을 거예요. 경각심을 엄청 가졌을 거예요 진짜. 예?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더 이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거를 방송으로 만드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외롭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불의에 싸우고 불의에 저항했는데 피해 받아봐요. 보복당해봐요. 어떻게 그런 걸 다시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공동체에서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더 정의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못한다니까요. 그 분위기. 그냥 저는 우리 뼈독자 커뮤니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반성하는 분위기, 조금이라도 더 해보자는 분위기. 예? 부정적인 거는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거에 집중하자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제가 뼈아대에서 만들고 싶은 분위기입니다. 어? 그래서 분위기라는 감옥에서 분위기라는 천국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힘들죠. 이 환경 설정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점점 제가 볼 때 되고 있거든요. 진짜 되고 있어요. 예. 분위기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아주 건설적인 환경 설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뭐 경제 구조상, 우리나라 뭐라 그럴까 문화, 생태계상 우리만 갖고 있는 나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꾸는 건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은데 조금씩 우리가 좋은 분위기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기업 강연을 많이 다니는 이유가 조직 문화가 분위기잖아요. 그 회사의 분위기야. 회사 분위기 어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되게 제조업에 갔다 온 적이 되게 그 경남 쪽에 있는 되게 보수적인 제조업체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그 회사가 보수적인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가니까 작업복을 입고 다 강연을 들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보수적인데 그 조직만 분위기가 좋았어요. 질문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왜? 거기가 어떤 연구 센터였는데 센터 장님이 상당히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경험상 이걸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 회사가 거지 같아도 그 회사 내부 하이라키에서 이렇게 어떤 조직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센터가 있을 거고 그룹이 있을 거고 뭐 팀이 있을 거고 파트가 있을 건데 파트장, 팀장, 센터장, 그룹장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분위기를 셋업을 하면은 회사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 조직은 한계는 있겠지만 어느 수준에서 더 좋은 분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뼈독자, 그 다음에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는 연령대가 지금 45세에서 54세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로 출동할 거예요, 이제. 왜? 그분들은 관리자고 리더인 분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20, 30대 친구들이 노력하고 40대 분들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대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50대가 환경 설정을 해주면은 뭐죠?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세상이 되게 빨리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되게 빨리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50대가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50대 우리나라 문해력이 낮다니까요. OECD 그 조사 국가 중에서 문해력, 수리력 다 꼴찌에서 뭐 2위, 3위 이래 되게 낮아요. 독해력이 되게 낮아요. 뭐죠? 문해력 2급, 글을 읽고 정상적 토론이 불가능한 레벨이라니까요. 그런 분위기예요. 목소리 크면 이기는 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20, 30대한테도 어떻게 해요? 목소리 크게 하는 거예요. 고압적인 분위기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이 방송을 찍는 이유는 지금 현실적인 걸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지금 리더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리더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부장, 차장이면 리더예요.
무슨 리더가 무슨 장군, 뭐 사장, CEO만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장이면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인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이 가족의 리더라고요. 엄마, 아빠만 다 리더인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딸이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양치질을 했는데도 이게 충치가 조금 생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속상하다.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딸이 겁도 많고 이렇게 뭐 할 때 몸부림을 많이 쳐서 많은 그 영유아들이 이 치료 받을 때는 그 수면 마취인가 뭐 이거 해야 돼요. 우리 딸 그냥은 절대 못 받아요. 겁이 많아갖고. 그럼 얼마나 그게 안쓰럽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해줄 텐데 그 이 썩는 것만 조심하자.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젤리 같은 게 먹으면 이렇게 입에 붙잖아요. 응? 젤리 같은 게 이에 붙으면은 그게 더 빨리 썩게 하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젤리 같은 건 채야 먹지 마 그랬어요. 엄마가. 저도 먹지 말라 그러고 다른 건 과일 같은 거, 뭐 과자 같은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젤리 같은 게 잘 안 떨어지니까 나중에 크면 먹으라 그랬어. 크면은 그 너가 양치질 잘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지금 엄마가 해주니까 어렵잖아요. 다 떼는 게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가 지금 썩은 게 조금 보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되게 겁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이 그 유치원에서 젤리를 받았는데 우리 딸이 너무 귀여워. 그걸 갖다가 절 갖다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이렇게 무릎에 앉혔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 어떤 분위기? 제 아빠 이 젤리 너무 먹고 싶은데 아빠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아빠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아빠도 여기 젤리가 이에 붙으면은 이에 벌레가 생겨서 이가 썩을 것 같아서 아빠는 참을게. 채아가 줘서 너무 먹고 싶지만 아빠는 참겠어. 왜? 이에 벌레가 생기면은 아프니까. 그래서 아빠도 안 먹을 테니까 채아도 이거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안 먹겠대요, 계속. 그냥 뭐죠? 그냥 이 분위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하지 마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환경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옛날에 우리 딸한테 레고 만든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빠가 또 무릎에 앉혀놓고 이거 아빠 만들면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눈도 아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딸 만들어주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차분히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딸이 그 다음날 유치원에서 내리면서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면서 가방을 원래 제가 들어주는데 가방을 메면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뭐 좀 더운 데더라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거 요즘에 포기하지 않을 거는 까먹었어. 제가 그게 안 해갖고. 근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리더분들이 많이 듣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 우리 뼈아대 구독자분들께서, 우리 뼈독자분들께서. 그다음에 우리 개개인은 어떻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죠? 여러분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환경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위기에 매몰돼서 분위기가 내 인생을 삼켜버리는 그런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예?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분위기라는 오늘 감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진짜 다양한 분위기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분위기 메이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개인은 내가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우리 뼈독자분들과 분위기라는 과목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